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은 왜 사군육진을 세웠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직전 복습을 해야겠죠. 수업 직전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6쪽 본문 질문이야. 한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중심인 중부지방 중에서도 평야가 많은 서쪽에 있지. 그림 질문이야. 지도 보자. 서쪽에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 옛날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 한양의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지. 한강은 강원도와 충청도 등 여러 지역으로 이어져 있지.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서 어떤 점이 좋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좋지. 한양 지도 보자. 한양 둘레에 산이 있지. 이처럼 산이 겹겹이 있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야? 적의 침입을 받기 좋았지? 7쪽 본문 질문이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왜 세읍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했어? 평야가 많은 서쪽에 위치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지. 그래서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그곳에 경복궁을 지었지. 그림 질문이야. 그림 보자. 왕이 앉아 계신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복궁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사직단이 있지. 사직단은 토지와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 왼쪽에는 무엇이 있어? 왕실의 조상신을 모신 종묘가 있지. 그만큼 토지와 오곡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또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것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림 보니 산줄기를 연결해서 성곽을 쌓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들게 네 곳에 큰 대문과 네 곳에 작은 문을 만들었어. 사대문의 이름이 무엇이니? 남쪽에 숭례문,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돈이문, 북쪽에 숙정문이지. 사대문과 보신각의 이름을 보면 유교에 5대 덕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왜 유교에 5대 덕목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어? 백성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한 것이지. 그만큼 유교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8쪽 본문 질문이야. 삼국시대 때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불교를 들어왔지. 고려시대 때는 불교와 유교로 나라를 이끌었지. 조선에서는 어땠어?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이 중심이 되었지. 중심 인물이 누구야? 정도전이지. 이것을 보니 시대에 따라 종교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고려에서는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실력보다 가문이 중요시 되었지. 그래서 문벌귀족도 나타났어. 하지만 조선은 과거를 통해서만 관리가 되는 실력 위주의 사회였지. 게다가 정도전이 꿈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 왕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왕을 도와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지. 8조가 9쪽에 있는 그림 질문이야. 그림 보자. 왕자의 난 그림이지? 왜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 이성계가 왕이 오를 때 방언이가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다섯째 아들이라서 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했지. 그런데 첫째가 아닌 8째 왕자인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지. 결국 방언이 기가 막히고 분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지. 왕자의 난을 끝내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야? 방언이 조선의 3번째 왕인 태종이 되었지. 10조 본문 질문이야. 왕이 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지. 이를 위해 실시한 법이 무엇이야? 호필법을 실시했지. 왜 호필법을 실시했어?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전쟁 때 나가 싸울 남자들의 수를 알고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좋고 세금 걷기도 쉽기 때문이지. 그림 질문이야. 그림 보자. 세금에는 무엇이 있어? 조세와 곡물가 여기 있지. 곡물에 서 있는 아저씨는 왜 옷감을 낼까? 그 지역의 특산물이니 내는 것이지. 곡물은 무엇을 내는 거야? 특산물을 내는 것이지. 조세에 서 있는 농민은 무엇을 내고 있어? 쌀을 내지.
조세는 무엇을 내는 거야? 농사 짓는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역에는 군역과 부역이 있지. 군역은 무엇이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부역은 무엇이야? 나라에서 건물이나 성벽, 도로, 다리 등을 만들 때 노동을 하는 것이지. 11쪽 본문 질문이야. 이런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호패였지. 이 같은 태종의 노력으로 조선은 어떻게 되었어? 안정되어 갔지? 태종이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야? 조선의 발전을 위해 충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지? 왕이 된 세종은 어떤 일들을 하셨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서 생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지? 또 집현전을 만들어 젊고 뛰어난 선비들이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지? 집현전에선 어떤 일들을 했어? 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을 발전시켰지? 그림 질문이야. 아래 그림 보자. 앙부일구와 추구기는 왜 만들었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또 농부 아저씨가 책 읽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덕분에 백성들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 12쪽 본문 질문이야. 한글을 사용한 사람들은 주로 여자나 백성들이었어. 왜 여자나 백성들이 주로 한글을 사용했어? 조선시대 내내 나라의 문서는 예전처럼 한자로 쓰였기 때문이지? 또 세종은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도록 했지. 누구를 시켜서 만들었어? 장년치를 시켜서 만들었지. 그리고 정초가 농사직설도 만들었지. 농사직설은 어떤 책이야? 우리나라의 토양에 알맞은 농작물 재배 방법을 적은 책이지. 세종대왕이 각종 과학기구와 농사 관련 서적을 만들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그림 보자. 누워 계시는 분은 문종이지. 울고 있는 어린 세자는 단종이지. 문종은 몸이 약하고 병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지. 13쪽 본문 질문이야. 문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세자가 왕이 되니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 어린 왕을 대신해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지. 이를 볼 수 없었던 수양대군은 어떻게 했어? 계유정난을 일으켰지? 그림 질문이야. 윗부분에 있는 그림 보자.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그림이지? 밑에 있는 그림 보자.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었지. 여기 작은 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단종이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 단종 복위운동을 벌였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 단종이 죽게 되었지? 20쪽 본문 질문이야. 세종대왕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위민정치를 실시하셨어. 세종대왕이 추구기, 자경루, 앙부일구 등의 과학기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니?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이지. 이것이 위민정치지. 추구기는 비의 양을 재는 기구였어. 추구의 발명은 무엇을 의미하니? 이전까지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관찰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지? 22쪽 그림 보자. 앙부일구야. 앙부일구는 시계와 달력의 역할을 했지? 그러니 앙부일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더 발전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그만큼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21쪽 본문 질문이야. 그런데 해시계는 해가 뜨지 않을 때는 시간을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발명된 것이 무엇이야? 물시계지? 하지만 물시계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어?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면 시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채워 넣어야 했지? 그림 질문이야. 자격루가 발명되기 전에는 수소까지만 있었지.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깜빡 졸면 시간을 놓치기도 했지. 이를 불쌍히 여긴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시켜서 이 점을 고치도록 했지. 자격루 그림 보니 수소에 어느 정도 물이 채워져서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인형이 시간에 맞춰 종을 쳐주게 되어 있지.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12시간 인형이 나타나 시간을 알려주었지. 이처럼 자격루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었어. 그러니 불편한 점이 해결되었지. 관리가 깜빡 졸다가도 인형이 정친 소리를 듣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었지. 장영실은 이러한 과학 발명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신분이 매우 낮은 노비였지만 높은 벼슬까지 오를 수 있었지. 22쪽 본문 질문이야. 앙불그란 무슨 뜻이야? 솥이 하늘을 보고 있는 모양의 해식이란 뜻이지. 해가 동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영침의 그림자 끝이 시반에 비치지? 이때 영침의 그림자 끝이 가리키는 세로선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 시간을 알 수 있지. 가로선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 절기를 알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 한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알아볼 수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러 사람이 본 장소에 놓아둔 앙불교에는 시간 표시를 한 한자 대신 동물의 얼굴을 그려넣게 했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앙불구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농사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앙불구를 만들었어. 어떻게 생각하니? 대단한 거지. 이렇게 수업 직전 복습을 해주시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겠죠? 이제 왜 사군육진을 세웠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먼저 교재 29쪽 생각 열기 보자. 소제목이 뭐지? 조선에서 사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지? 첫 번째 발문이야. 선비사 수풀림인 사림이란 이름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림이란 어떤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일까? 선비들이 수풀일 정도로 많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발문이야. 사림이 생겨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선비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세 번째 발문이야. 사림이 생겨서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선비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발문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연대해볼까? 이번에는 조선 후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계유정난부터 읽어볼까? 계유정난이 일어난 다음에는 직전법이 실시되었지? 148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지? 149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무엇을 하라고 적혀있지? 1504년과 1519년, 1545년 보니 무엇이라고 적혀있어?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라고 적혀있지. 사화란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소리야. 사림이 왜 화를 입었을까? 13쪽 아래 그림 한번 보자. 사람들이 세조한테 화를 내고 있지. 이들이 사림이야.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 정치한 사람들의 세력이 세졌어. 이들을 훈구파라고 부르는데 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싸웠어. 누가 이겼을까? 훈구파가 이겨서 살인파가 화를 입었어. 이것을 사화라고 해. 1555년부터 보면 을무열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있지. 모두 일본이 침략한 거야. 을묘 외변에서 살짝 침략하고 가서 외란 때 본격적으로 침략했어. 그리고 광화협상을 위해서 휴전했다가 다시 침략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침략했다는 의미로
제란이라고 해. 1592년과 1593년 보면 임진왜란 때 무슨 대첩이 있었어? 한산대첩과 행주대첩이 있었지. 1627년과 1636년 보니 정미호란, 병자호란이 있지. 잠깐 중국사 연펴볼까? 1616년에 누르하치 후금 건국이라고 쓰여있지. 여진족이 다시 세력이 세져서 후금을 세웠어. 북방민족인 여진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야. 그런 다음에 1636년에 후금이 청을 건국했지.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꾼 후 청나라를 세운 거야. 오랑캐였던 여진족, 만주족이 쳐들어온 전쟁이라고 해서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란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1645년에 수연세자가 과학 및 천주교 서적을 수입했다고 나와 있지? 165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1차 예송 논쟁이라고 적혀 있지? 167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2차 예송 논쟁이라고 적혀 있지? 예송이란 왕실의 예법을 말하는 거야. 왜 왕실의 예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지는 본문을 읽고 알아보자. 167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상평통보가 주조되었지? 상평통보란 화폐를 말해. 지금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드라마나 교과서에서 엽전 본 적 있니? 상평통보가 바로 엽전이야. 170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 172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했지. 또 1750년에는 무슨 일을 했어? 균역법을 실시했지? 175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영조의 들을 이어 정조가 즉위했지. 177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규장각을 설치했지. 179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금난 정권을 없앴지. 이번에는 이 시대에 대해서 배울 테니 본문을 읽어보자. 이번엔 중국사 연대표 보자. 이때 중국엔 어떤 나라가 있었지?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지? 1636년에는 후금이 청나라를 건국했지. 그 다음에 1640년이 되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지배하게 되지. 이제 중국사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 명나라는 경제도 어려워지고 나라의 힘도 줄어들었다고 했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명나라를 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쳐들어와.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야. 이때 일본은 명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염탐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면 명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조선이 위태로워지자 조선을 돕기 위해 명나라 군대가 왔었어.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몽골족에게 멸망했던 여진족이 다시 힘을 기어서 후금을 세웠어. 그리고 자꾸 명나라에 쳐들어갔어. 이러한 상황에서 돈은 없는데 전쟁을 해야 하니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백성들에게 돌아갔겠지. 그래서 백성들이 과중한 세금을 내야 했어. 그리고 조선에는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으니 너네가 군대를 보내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 그러니 조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며 군대를 보냈어. 그리고 후금한테는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만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덕분에 명나라와의 의리도 지키고 후금과의 사이도 나빠지지 않았어. 이때 조선의 왕이 강해군이었어. 너네는 이것을 강해군의 중립외교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헌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조를 앞세워 강해군을
쫓아냈어. 이 사건은 인조 반정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이를 알게 된 후금이 광해군이 쫓겨난 것을 트집잡아 조선을 침입했어. 이 사건을 정묘호란이라고 해. 연대표 봐. 정묘호란이라고 적혀있지? 그 후 힘이 더 강해진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다시 조선을 쳐들어왔어.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해. 연대표 보면 병제호란이라고 적혀있지? 이때 명나라에서는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어. 왜 반란이 일어났을까? 돈은 없는데 전쟁은 해야 하니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내게 했다고 했지. 그러니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반란으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런데 청나라가 반란을 잠재운다는 명분을 들어 명나라를 쳐들어가. 이로써 명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다스리게 되었어. 선생님 버전입니다. 명나라는 영락제 이후 어린 황제가 즉위했어요. 어린 황제의 즉위는 곧 주변에 누군가의 권력이 세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외척의 힘, 중국에서는 황간의 힘이 세졌어요. 특히 영락제 때 황간의 세력이 무척 세졌다고 했었죠. 이러니 어린 황제가 즉위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황간의 세력이 세졌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짐작대로 어린 황제가 즉위하면서 황간이 정치를 좌우했어요. 그로 인해 황간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관료들의 정권 다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 정치가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이러한 가운데 북쪽으로 쫓겨갔던 몽골족까지 침략을 한 거예요. 보통 만리장성하면 진시황 때 싸운 것으로 유명하죠. 그 당시 싸운 것은 거의 허물어지고요. 이때 몽골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다시 싸웠어요. 명나라 때 싸운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잠시 주춤했던 외부의 침략까지 받는 등 명나라는 내부와 외부의 혼란을 모두 겪어했어요. 정치 혼란으로 인해 경제도 엉망인데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국방비까지 지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명나라의 재정은 어땠을까요? 엄청 궁핍해졌겠죠? 이 시기에 서양은 과학과 무역이 무척 발전했어요. 이때까지는 대서양이나 아프리카 남부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과학의 발전 덕분에 여러 항로를 개척해서 무역을 시작했어요. 이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해요. 대항해 시대 때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에요. 이들 나라는 중국의 비다, 차, 도자기 등을 사가면서 그 대가로 은을 지불했어요. 이때 신대륙, 즉 아메리카의 농작물이었던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도 명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이 막 들어오니 명나라의 은이 무척 많아졌겠죠? 당시 세계 은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니 엄청난 양이죠. 그 결과 명나라에서는 은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은을 많이 벌어들이는데도 명나라는 정치 혼란과 외적의 침입으로 재정이 힘들었다고 했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장거정이란 관료가 부패한 관리를 쫓아내고 토지제도 개혁과 일주편법을 시행했어요. 일주편법이란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 제도예요. 은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방에서 토지를 바탕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향신들이에요. 이 향신들이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kun순이 협조하지는 않았겠죠? 결국 개혁은 실패하고 명나라는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재정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명나라를 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쳐들어오는 임시련합이 터졌어요. 당시 일본은 무사들끼리 전투를 벌이던 전국시대의 혼란을 잠재우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상태였어요. 전국시대 때에는 아무 힘도 없는 일본의 왕은 궁궐에서 놀고 먹고만 했어요. 그리고 다이묘라는 세력 있는 무사들이 일본을 여러 조각으로 갈라서 차지한 채 세력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또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무사들이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돈과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겠다는 다이묘 밑에 들어가서 싸움질을 했어요. 이때 가장 힘이 있는 장군이 오다 노부나가였어요. 노부나가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자가 있으면 기어이 쳐들어가서 반드시 죽여 없앨 정도로 강한 인물이었어요. 노부나가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어요. 히데요시는 떠돌아다니면서 허들의 물건이나 팔던 장사꾼이었어요. 돈도 없고 변변한 가문도 없는 데다가 생김새마저 못생겼어요.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마저도 남편을 털 빠진 생쥐라고 불렀을 정도였대요. 이런 구가 노부나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리고 전투에서 공로를 쌓은 덕분에 노부나가가 제일 아끼는 장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노부나가가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일본의 절반 이상까지 영토를 넓혔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이어 누가 정권을 잡았을까요? 생각대로 히데요시였어요.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노부나가는 다르게 지배했어요. 어떤 방식인지 볼까요? 지금 배우는 역사와는 큰 상관은 없지만 재미있는 일화 한 편 소개할게요. 오늘날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가장 위대한 3대 지도자로 꼽는데요. 이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울지 않는 새를 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3명에게 묻자 그들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고 했어요. 울지 않는 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적을 사정없이 죽여버렸고 능력이 없는 장수, 충성하지 않는 부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차없이 버렸다고 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새를 울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달래든 협박하든 새가 울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계략을 짜는 데 선수여서 적이라도 그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언제 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그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1인자였을 때 2인자의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가 살해됐을 때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1인자가 되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1인자 자리를 넘겨주고 꾸준히 2인자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사라지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마침내 1인자가 되었어요. 그 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까지 제거하고 일본 전체를 통일했어요. 재미삼아 말씀드렸지만 어떠세요? 나는 어느 사람과 비슷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셔도 좋겠죠?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권력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넘어갔다고 했죠? 그는 전국의 다이묘에게 전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모두 회수해버렸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린 조치였어요. 그리고 159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침내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했어요. 일본은 전국 시대를 끝냈지만 정치는 여전히 불안했고 오랜 내전으로 농민의 수가 줄어서 농업 생산량이 턱없이 적었어요. 당시 일본은 사무라이들에게 농사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농사 지을 일손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무라이들은 전쟁을 해서 빼앗은 물건으로만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사로잡힌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1592년 그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터달라며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조선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일본은 승승장구하며 북진했어요. 그러나 구획금은 여기서 접어야 했어요. 왜냐고요? 이순신 장군과 의병 그리고 용감한 조선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막지 못했으면 동남아시아까지 일본이 정벌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어찌되었든 그는 병으로 죽고 일본의 군대는 철수해야 했어요. 그는 일본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국을 정복하겠다는 포부는 접어야 했던 것이죠. 히데요시가 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이어받아서 일본은 계속해서 무사시대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임진왜란으로 인한 출병, 정치 혼란으로 명나라가 휘청이던 무렵 후금이 세워졌어요.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명나라 군대가 만주족을 쳐들어와서 못살게 군대다가 아버지가 명나라 군인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누르하치는 힘을 빌려서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어요. 이제 복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약해진 명나라를 자꾸 쳐들어갔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요청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강해군이 중립외교를 했고 결국 강해군이 죽고 정묘란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명나라는 임진왜란으로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청나라와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 이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었죠. 결국 농민의 난까지 일어났다는 거 학생 버전에서 말씀드렸어요. 농민의 반란을 이끈 사람은 이자성이에요. 그래서 중국사에서는 이자성의 난이라고 배우게 되죠. 이자성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농민의 나라를 건설한 이자성은 세금을 줄이고 부역을 면제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농민들은 이 개혁을 무척 기뻐했고 이자성은 농민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나 농민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때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생각을 한 오삼계라는 장군과 명왕조의 남은 세력들이 청나라에
SOS를 쳤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농민군들이 베이징을 점령했으니 얼른 베이징으로 와서 농민군을 잡아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싶었던 청나라예요. 이런 와중에 도와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룰루랄라 하며 베이징으로 입성했겠죠. 자신의 나라 농민군을 잡겠다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지배층.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성의 농민군과 청나라 정예부대의 싸움. 뻔한 결과가 나왔겠죠? 이로써 한족은 다시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어요. 중국을 정복한 청나라는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한족을 지배하며 정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지 하는 고민을 했어요. 명나라 전에 중국 땅을 지배했던 원나라는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국 홍건적의 난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는 광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준 것이죠. 먼저 광경책으로는 만주풍인 변발, 치발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한족에게 강요했어요. 변발을 하는 한족은 청나라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삼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실시했던 단발령과 비슷하죠? 그리고 청의 지배를 비판하는 발언이나 저술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했어요. 회유책으로는 만주족과 한족을 차별 없이 우대했으며 명나라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제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청시대를 묶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명나라 지배층이었던 향신에게도 잘해줬겠죠? 청나라에 복종하는 향신에게는 중앙 간직도 주고 과거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몽골이 유교를 멀리한 것에 반해 유교 문화를 존중해서 유교 서적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덕분에 청나라는 오랜 동안 한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나라와 청나라의 정책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에게 중국사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비교를 시켜보면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열기 발문과 연대표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교재 30쪽 생각 키우기를 볼까요? 학생 버전입니다. 30쪽 그림 질문이야. 첫 번째 국경선은 신라가 통일한 당시의 국경선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지? 신라가 당나라랑 손을 잡고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켰지. 두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당나라가 어떻게 했어? 모두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을 합쳐서 몰아냈지. 나라 잃은 고구려 사람들과 백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낼 수 있었어. 하지만 아쉽게도 어느 강까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지? 대동강까지지? 두 번째 국경선은 고려, 태조 때 국경선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청천강에서 영흥까지지? 왕건은 북진 정책을 썼다고 했지? 그래서 확장한 영토야. 세 번째 국경선은 고려 초의 국경선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의주에서 함흥까지지.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고려에는 북방민족인 거란족이 3번이나 쳐들어왔어. 그때 거란족으로부터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영토가 더 넓어진 거야. 비록 거란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북방민족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 대비해야겠지. 그래서 의주에서 함흥까지 천리장성을 쌓았어. 3번 선이 천리장성 표시야.
네 번째 국경선은 언제 만들어진 국경선이야? 고려 말의 국경선이지. 어떻게 그 영토를 얻게 되었지? 공민왕이 쌍성 총간부를 차지하며 천령 이북을 되찾았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지? 초산에서 길주까지 영토를 확장했지. 마지막 국경선은 언제 만들어진 국경선이야? 조선 초 세종대왕 때의 국경선이지. 어떻게 그 영토를 얻게 되었는지 31쪽에서 알아보자. 본문 질문이야. 30쪽 지도를 보면 고려 말에 4번, 즉 초산에서 길주까지 영토를 확장했지. 4번의 북쪽에는 누가 살았어? 여진족이 살았지? 어떻게 살았어?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면서 살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으로부터 식량이나 우유, 농기구를 얻어서 썼지. 그러다가 침략해서 빼앗아가기도 했지.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강경책과 회유책을 썼지. 강경책으로는 어떤 방법을 썼니? 자꾸 국경선 넘어 침입하는 여진족을 무력으로 쫓아냈지. 회유책으로는 어떤 방법을 썼니? 조선의 백성이 되게 하거나 무역을 하게 허락하면서 회유했지. 31쪽 그림 질문이야. 압록강 유역에 여진족을 몰아낸 장군이 누구야? 최윤덕 장군이지. 사군은 언제 설치한 거야? 1443년 세종대왕 때 설치한 거지. 육지는 누가 개척해서 설치한 거야? 김조서 장군이 개척한 거지. 그림 보니 3인정책이라고 적혀있지. 3인정책이 뭐야? 개척한 땅을 조선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일부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정책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옮겨오고 있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세 지역을 삼남지방이라고 해. 왜 삼남지방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했을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니 농사 전문가들이 많겠지. 그래서 삼남지방의 백성들을 북쪽에 옮겨 살도록 한 거야. 사군 보면 토간이 서 있지? 3인정책과 함께 토간제도도 실시했지. 토간제도가 무엇이야?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을 토간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 육지에는 누가 서 있어? 장군이 서 있으면서 그것을 지켰겠지. 그래서 여진족이 어떻게 하고 있어? 도망가지? 이로써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오늘날의 국경선이 만들어졌지.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 덕분에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었어? 더욱 발전해 태평성대를 맞이했지? 이번 시간에는 수업 직전 복습과 생각 열기를 살펴보았고, 생각 키우기에서는 조선 초기의 영토 확장과 그로 인한 조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에서 살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